지금 아까 이제 뭐 박수영 의원 글도 얘기했지만 지금 용산의 분위기는 우리 심판당했어 우리? 뭐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낙동강을 지켰어. 네. 이런 그러면 이 국면이 해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거를 나는 심판의 의미로 표를 던진 사람들이 내 표의 의미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그게 절대 다수의 지금 다수의 국민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전국 운영하기 어려워지는 건데, 정치인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예요. 사과를 어떻게 하는 거냐? 사과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사과는 허리 숙여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허리를 숙이지 않고 사과를 하면 사람들이 사과했다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지금 오늘 국무회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선거 끝나고 며칠이 지났는데 어떻게 대통령의 입장을 대독을 합니까? 이 선거 패배를 당하고. 그렇죠. 예, 이런 거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심판했는데 심판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네? 사과하는데 허리 숙이지 않네? 이게 이 국면을 결국엔 유지시키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생각을 해보면 서민 민생 쪽으로 실용 쪽으로 가기 바로 직전에 사과를 했거든요. 그럼요. 인왕산에 혼자 나와서 혼자 나와서 국민들한테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거든. 그러면서 약간 좀 눈물도 흘리고 그랬었거든요. 인왕산에 올라가서 물었다는 그러니까 유명한 일화가 남았잖아요. 네. 정치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뭐 한 문장이 뭐냐라고 꼽으면 대중이 모르면 안 한 거거든요. 그렇죠. 대중이 인식하지 않으면 안 한 거예요. 아무리 잘한 일이라도. 그러면 대중에게 인식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에 내가 이제 변해야지, 잘못했어 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대중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저는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대통령처럼 이 실패한 상황, 지금 참패한 상황, 어려운 상황, 회초리를 맞은 상황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중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약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행정부에서는 그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야 본인의 지지자들이라도 오롯이 이렇게 다 앉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와이프랑 싸웠는데 와이프한테 잘못했어 이러면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도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심으로 반성을 잘못했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건성으로 이 국면만 넘어가기 위해서. 아니 잘못했다라고 말만 해도 그래도 그렇죠. 괜찮죠. 대화의 여지는 있죠. 근데 침묵하고 가만히 있거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오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로 싸움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용산의 분위기에 놓고 보면 선거 패배한 지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보면 우리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상황이 아닌가, 제스처들이. 진짜 사과를 안 하는 대통령인데 이것도 정말 희한합니다. 이 역대 보수건 리버럴이건 역대 대통령들 중에 이런 정도의 사안들이 나왔는데 사과를 한 번도 안 하고 지나간다는 게 정말 약간 이제 개인 캐릭터도 영향을 준다고 보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리더십들을 이제 봤을 때 뭔가 이제 그런 보스 기질이 이제 강한 경우일수록 이제 사과가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자기 이제 인사에 대한 교체 부분들이 굉장히 더뎌요. 왜냐하면 그 부하 직원들을 교체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런 형태여가지고. 근데 이번 총선에서 이제 의미가 뭐냐 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어떤 통치 방식에 대해서 이제 거부 정서 강하게 표출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민주화를 스스로 쟁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언제나 정권이 위기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 것인데, 이번에 이제 그런 부분들 너무 이제 부각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 그 부분 이제 하려고 가야 되는데 전혀 이제 그렇지 않은 방식이, 스타일이 이번에 저는 문제였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떤 업무에 대한 성과라든가 능력 이런 것보다도. 근데 그 부분을 개선을 안 하는 것이니까 이제 과연 이게 국면이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여러 이슈들이 이제 틀러온 과정을 보면 뭐 양평 고속도로 때도 그랬고 뭐 그 김건희 여사 디올백 문제도 그렇고, 이거를 사과하거나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어진다. 이 인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 이걸 대통령실이 논평을 안 해? 혹은 입장이 없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이라든지 비판의 강도가 올라오는 선을 억제한다. 이 생각이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사과하면 예전에 나왔던 사과하면 헐뜯기 시작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이 국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면 지난 2년 동안 무능했다, 뭐
이런 부분들의 비판이 지금은 요만큼인데 한 30 정도 수위로 올라오는데 이게 갑자기 70, 80이 올라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짧은 생각이냐면 이미 선거에서 이렇게 대패를 해서 결과로 국민들이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금 마지못해 인정하려는 태도 혹은 마지못해서 인정 안 하려고 하는 태도 이 경계에서 애매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밀리면 안 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대립적인 의식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대통령들이 어쨌든 임기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어쨌든 뭐 역사적 성과를 하나 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실리적 사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성과를 남기는 것이 사실은 합리적인 것인데 그렇죠. 지금 야당에서 밀려서 내가 이렇게 굴복하는 모양새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더 깔려 있는 거라고 이제 보이는데 뭐 이제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뭐 성과를 전혀 거둘 수가 없는 것이니까 저는 변화가 이제 불가피한데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개인 캐릭터와 관련돼 가지고는 아마 이제 이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졌으니까 완벽하게 우리가 좀 굴복하고 그래서 변화되어야지라고 하는 흐름보다는 그렇지 변화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좀 주도하는 모양새에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이 강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통치 구조나 헌법에 관해서 개헌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소재가 되지 않겠냐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실현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그 여당이나 이슈를- 대통령실에서 그런 개헌 이야기를 한다? 네, 그 이슈 얘기 나오는 이유가 이제 그것이 실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배경에는 예. 그 이슈를 대통령이 던지면서 어쨌든 전국 주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내가 좀 바뀐다, 근데- 변화된다라고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시각이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왜 안 하냐면 그 이슈를 이준석 의원이 계속 주장할 거거든요. 이준석도 그렇고 지금 조국도 그렇고 네. 본인이 가장 싫어할 만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네. 이준석이 주도하는 이슈에 참여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당선자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3년이라는 기간을 장담하지 말아라. 기자들 질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 번 생방송 네. 중에서도 대문한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 그 시나리오는 이런 겁니다. 상당히 개연성이 있어요. 뭐냐면 2026년도에 지방선거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 야, 이거 윤석열 간판으로는 선거가 이제 불가능하겠는데? 그렇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2026년에 윤석열 간판이 아닌 간판으로 선거를 치르는 그렇죠. 일정이 있어야 돼요. 자, 이게 국민의힘의 그거고 네. 이해고 그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여러 지금 뭐 사법 리스크 재판들을 받고 있는데 이 재판과 대선 일정 중에서 뭐가 더 당겨지면 좋은 겁니까? 라고 볼 때 대선을 빨리 할 수 있으면 예를 들면 뭐 이 재판 결과 하는 과정에 그렇죠. 이거를 지금 안고도 이렇게 압승을 했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 대선을 대법 판결보다 땡기면 유리할 수 있겠는데 서로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네. 측면이 있어. 있어요. 예. 국민의힘 일부에서 생각하는 네. 것과 그리고 지금 예. 어저께부터 조중동이 그 얘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야 51대 46, 45인데 득표율은 이렇게 의석수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건 이제 말하자면 그동안 진보정당에서 많이 네. 주장해왔던 많이 주장해왔던 거를 소선구제의 폐해를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예. 야, 이 구도에서는 예. 앞으로도 승산이 가능성이 얕아. 맞아요. 예, 그러면 예. 사실 이제 그것들이 물려서 구조를 바꾸자. 구조를 바꾸자. 그러면 개헌을 하자. 근데 뭐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럼 여기에 전제는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 임기를 손해 보더라도 그렇죠. 엄청난 사회적 변화로 나아가자라는 예. 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그런 선택을 하실 분이냐 예. 이거에서는 강하게 뭐 회의감이 드는 거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